시간과 정성의 맛을 찾아 이번에는 강원도 영월로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완전 진짜. 색깔 진짜. 다슬기로 만든 전부터 해장국에 비빔밥까지 다슬기 전문 음식점인데요.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걸로 다시 리셋됐어요. 깨끗함을 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간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해장에도 좋습니다. 이야, 저도 다슬기 참 좋아하는데요. 다슬기를 찾아 물 맑은 홍천으로 왔습니다. 어릴 적에 시내나 하천에서 다슬기 잡이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 다슬기가 요즘은 은근히 귀해졌다고 합니다. 이 허가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아, 허가받은 지역이 따로 있어요? 구역이 우리 구역.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아유, 안 돼요. 25년째 다슬기 잡이를 하고 있는 작업자. 채취 허가를 받고 해당 지역에서만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려볼까? 작업을 위해서 서둘러 그물부터 내립니다. 같이 내릴까요? 아니, 그래. 그물을 내리자마자 강으로 뛰어드는 작업자들.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데요. 그물을 배에 묶고 그 배를 사람이 끄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힘드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다슬기 잡는 법이 참 독특한데요. 아, 이게 끓으면 지금 뭐를 끓는 거예요, 이게? 그물이요. 그물로? 다슬기. 네? 다슬기. 수심이 낮은 곳은 사람의 힘으로 그물을 끄는 건데요. 배를 두고 갈 수도 없으니 끌고 가는 겁니다. 야야야, 여기 깊다, 여기. 아유, 야야야. 많이 깊은데? 올라타자. 드디어 첫 그물을 올려봅니다. 장마 때문에 거의 한 달 만에 나선 작업. 과연 얼마나 다슬기가 들었을지 궁금한데요. 그물에 배까지 끌면서 힘겹게 조업한 결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많이 안 나오네요. 우리나라의 강이나 하천에서 서식하는 다슬기는 7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표면의 무늬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저쪽 강가 얕은 데는 배가 못 가니까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내려가지고 얕은 데는 손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깊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배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작업에 나선 사람들. 배의 동력을 이용해 그물을 끌어주는데요. 이때 속도는 물살보다는 조금 빠르게 맞춥니다.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20여 분가량 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섬세하게 배를 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고기도 있네요? 물고기는 바로 방생, 어떤 물고기들이에요? 꺽지. 한 번 그물을 내리면 물살 방향에 따라 바닥을 훑듯이 움직이는데요. 자갈과 바위가 많아 자칫하면 그물이 찢어질 수 있어서 잘 살피며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배가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돌에 걸린 지금 그물 걸린 거 빼는 거예요. 힘으로만 당겼다가는 그대로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는 상황. 돌 주변을 뱅뱅 돌면서 조금씩 그물을 당기는데요. 다슬기를 많이 잡지도 못했는데 그물까지 망가지면 안 되니 신중을 기합니다. 빠졌어요?
그물은 살렸지만 땡볕 아래서 실랑이를 하느라 기운이 쭉 빠져버린 것 같네요. 이렇게 이런데 절벽이라든가 이런 데는 낙석들이 많아서 이게 물이 험해요. 한번 잡아줘야 뭐. 장마 이후 아직은 강의 수위가 높은 편. 다슬기 잡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채취한 다슬기는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선별을 하는데요. 전용 바구니에 다슬기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사이즈를 걸러내는 거예요. 작은 거는 다 빠지게끔 지금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이제 작은 조그만 다슬기들은 다시 방생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걸 잡게 되면은 결국은 4살 깎아 먹기예요. 한 번 잡자고 이걸 다 잡으려면은 그 다음에 새끼가 없으면은 강바닥에 다슬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작은 거는 돌려주는 거죠. 최근에는 다슬기 불법 채취로 인해 개체수가 부족한 상황. 1년에 2원 정도 치패까지 뿌리고 있어 크기가 1.5cm 이하면 무조건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채취한 다슬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항해 상태를 고려하면 이만하면 수확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걸 이제 해보세요. 이게 청태. 자, 청태가 형태가 뭐예요? 이 말풀 이거 날라가잖아요. 다. 자, 다슬기와 함께 딸려온 물풀이나 돌 등을 제거해주는 과정인데요. 됐어. 쌀을 씻듯이 강물에 담았다 뺐다 하며 불순물을 걸러줍니다. 15kg, 30kg. 30kg. 어떻게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예요? 그냥 뭐 기름값 빼고 일당 하면 됐죠 뭐. 많이 나올 때는 몇 자루나 잡아요? 100kg 정도. 100kg. 평소 채취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 하지만 자연이 내어주는 것에 감사하며 작업을 마칩니다. 다슬기를 꺼내는 작업자. 뭘 하려는 걸까요? 일을 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지금 라면을 하나 끓이려고 하는데 다슬기 라면을 끓일 거예요. 다슬기 라면이다. 국물이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맛있어요. 아, 다슬기 향 확 나네. 향이 좋아요. 쌉싸한 맛도 나면서 다슬기 향 확 나네요. 다음 날 잡은 다슬기를 가지고 찾아간 곳은 영월의 한 작업장인데요. 일찍부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이곳. 다슬기를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다슬기는 모두 자연산. 직접 채취하는 건 물론 어부들에게 사드리기도 하는데요. 가공의 첫 번째 단계는 세척. 5시간 해감한 다슬기를 전용 기계에 넣고 20분 정도 돌려줍니다. 기계 덕분에 세척 과정이 간편한데요. 다슬기를 옮기는 것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 수월한데요. 이렇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군요. 그전에는 뭐 이런 기계 없을 때는 손으로 다, 그전 세척기도 없었어요. 그냥 다 손으로 비비고, 뭐 손으로 다 들어서 날르고, 그리고 다 수작업이었었죠. 일이 너무 고돼 방법을 찾다가 직접 기계까지 고안을 한 겁니다. 요거는 3cm 이상, 1.5cm 이상. 선별기 역시 비슷한 기계에서 착안해 만든 건데요.
선별해서 크기에 따라 가공이나 판매용으로 나뉩니다. 다슬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물 공급은 필수.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줘야 하는데요. 이것만큼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 오랜 경험을 통해 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슬기를 삶기 전에 30분 정도 먼저 물에 담가두는데요. 이렇게 넣는 이유는 다슬기가 눈이 많이 나와야지 삶았을 때 빼기가 쉬워요. 다슬기의 몸체가 밖으로 나온다 싶을 때 바로 뜨거운 물에 투하. 이 상태에서 3분 동안 저으면서 빠르게 삶아냅니다. 다슬기에 있는 눈이라고 하는 까만 딱지가 있어요. 그게 잘 떨어져요. 삶는 동안 계속 저어주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이렇게 살짝 끓었잖아요. 이렇게 끓고 있을 때 기름이 적게 빼야 돼요. 그리고 좋은 다슬기는 끓였을 때 물 색깔이 파란 색깔이, 흰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품질이 좋은 다슬기. 아, 정말 물이 파란색을 띠는군요. 빨리 줘야 돼. 거기야. 하루에 삶아야 하는 다슬기 양만 400kg. 하지만 한 번에 삶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 물량을 맞추려면 같은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데요. 거의 한나절은 걸립니다. 삶아낸 다슬기는 이대로 식히는데요. 다슬기를 삶기 시작하면 작업장 내부는 찜통으로 변신. 습도와 온도가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이러다 보면 뭐 땀 나는 게 땀인지 뭐 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폭염인 날씨에도 오히려 밖이 더 시원하다는군요. 안에 같으면 많이 더우신가 봐요? 숨이 잘 안 쳐져가지고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쉬는 것도 잠시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데요. 자신이 빠지면 그만큼 다른 작업자가 힘들다는 걸 알기에 힘을 내봅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작업자들에게는 뜨거운 작업장을 벗어나 쉴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드세요? 땀을 너무 흘리니 입맛이 있을 리가 있나요? 여름에는 더워서부터 힘드시죠? 후배는 너무 힘들어요. 더워서. 전쟁 오는 것 같아요. 전쟁. 저만 고생하나요? 다른 사람도 다 고생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이 하는데요. 뭐. 곁에 동료들이 있기에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다슬기 살을 발라내는 일입니다. 이 작업이야말로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오로지 사람 손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데요. 이야, 다슬기 모양 그대로 깔끔하게 분리하는 실력 대단한데요. 바늘만 들어가면 그야말로 백발백중입니다. 원리가 뭐예요? 손가락 빨리 돌리면 돼요. 아, 손가락을? 네네. 이렇게? 아, 이걸 돌리고. 네네네. 아, 손가락 돌리고 돌리면 돼요. 그리고 또 이쪽 돌리지 않아요? 이쪽 안 돌려요. 이거 바늘만 돌리면 돼요. 네. 제일 실력이 좋다는 작업자. 바늘 놓고 돌려주면 알맹이만 쏙 빠지는 게 봐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도구도 좀 특이한데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 바늘을요? 네. 직접 사장님 제주에서 직접 하신 거라서 여기 하기 싫은 건데 아, 이게 그 노하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사장님이 아이디어예요. 이거를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걸 사장님이 아이디어예요.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작업 도구 덕분에
일의 효율이 배는 높아졌다는데요. 잘 해내고 싶다는 일념으로 가공에 필요한 기계부터 작업 도구까지도 개발하게 된 겁니다. 보통 다슬기 알맹이 분리 작업은 3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허리 줘. 허리 아파요. 이게 앉아있으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프겠네요. 네, 허리 제일 아파요. 다 됐다. 고된 일이라 작업량이 아닌 시간을 정해둔 겁니다. 찾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하고 싶은데 이걸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 집에서 저걸 번거롭게 까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수량을 제한을 해놓고 파는데도 항상 모자라요. 다슬기 살이야말로 작업자들의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가공 작업이 끝난 늦은 오후. 실시간에 작업장 한 켠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세진 사람들한테 좀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전통 방식으로 다슬기 기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됐어. 아니, 똑같이만 하면 돼. 김치똥 묻는 것 같죠? 다슬기 기름은 다슬기를 달인 진액인데요. 이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항아리 하나는 묻어두고 다른 항아리 하나에 다슬기를 채워줍니다. 천을 여기에다 대고 철사로 묶어주고 이 위에 밑에 있는 항아리와 위에 있는 항아리를 거꾸로 맞대서 놓는 거예요. 그래. 잡고 조심해, 깨진다. 이렇게. 오케이, 다 됐다. 항아리가 흔들리지 않게 철망으로 감싸주는데요. 그런 다음 황토로 항아리의 주변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황토는 항아리가 깨지는 것도 방지하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중요한 재료인데요. 항아리가 보이면 안 돼. 자, 기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왕겨입니다. 다 들어가겠다. 왕겨는 진액을 내기 위한 화력인데요. 이 왕겨에 불을 붙여서 열을 내는 겁니다. 이게 밑에서 타면은 쫙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채워주면 내려가고, 채워주면 내려가고. 3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도록 봐줘야 하는데요. 밤잠까지 설쳐가며 지켜봐야 합니다. (3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항아리를 열어보는 날인데요. 자, 들어서. 자, 한 1시간 정도 또 식혀야 돼요. 이게 뜨거워서 그냥은 손 도여가지고 안 돼. 봅시다. 아유, 보자. 우선 항아리를 감쌌던 황토부터 조심스레 벗겨냅니다. 야, 아직까지 열기가 대단하다. 하나, 둘, 사살해. 오우, 야. 다슬기 껍데기는 그대로 위 항아리에 있고 알맹이의 진액만 아래로 빠진 겁니다. 이 안에서 다슬기 그 진액들이 밑으로 똑똑 떨어지면서 이 받아낸 게 이제 다슬기 기름이에요. 옛날 전통 방식이라고 하죠, 이게. 다슬기 진액,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우, 괜찮네. 잘 나왔어요? 예. 그야말로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시간이 담긴 보물입니다. 다슬기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건강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만큼 고객들이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뭐 바람입니다.